안녕하세요. 리서치 2팀 송상환입니다. 저는 TNL이라는 종목으로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분석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98년 처음 설립된 이후 사업 초기에는 깁스와 같은 골절 치료용 고정제를 개발,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던 2007년 처음으로 창상 피복제 분야에 진출하였고 2018년에는 이러한 창상 피복제 기술을 응용하여 만든 여드름 패치를 미국 시장에 수출하였습니다. 이 여드름 패치가 미국 아마존 1위를 차지하는 등 동사 매출의 급성장을 이끌었고 작년 기준으로는 수출 비중이 59%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작년 매출 구성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창상 피복제, 정형외과용 고정제, 기타 품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판매하던 정형외과용 고정제는 현재 매출의 11%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상 피복제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인 83%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제품이 나머지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상 피복제 중에서도 하이드로콜로이드가 전체 매출의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드린 여드름 패치가 하이드로콜로이드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작년까지는 마이크로니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신사업 분야인 마이크로니들 매출도 발생하였습니다. 동사 매출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창상 피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상처가 생기면 지혈과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바른 뒤 데일밴드로 대표되는 일회용 밴드를 붙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회용 밴드를 사용하게 되면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상처 치유가 늦어지고 흉터가 생길 확률도 높았습니다. 그러다 비교적 최근에는 수분 밴드가 개발되었습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형 수분 밴드는 상처의 진물을 흡수하고 개를 형성한 뒤 습윤한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를 보호합니다. 수분 밴드를 사용하면 상처 회복 속도가 빠르고 흉터가 최소화되며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하이만 밴드가 동사가 ODM 개발한 뒤 중해제약에 납품하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창상 피복제 기술을 응용하여 만든 것이 동사의 여드름 패치입니다. 여드름 패치를 붙이면 하이드로콜로이드가 여드름 내부의 물질들을 흡수하고 습윤 환경을 조성하며 주위로부터 그 부위를 보호하여 회복을 촉진시키는 원리입니다. 여드름 패치는 원재료의 비율, 온도, 압력에 따라 최종 제품의 흡수력, 접착력, 상처 회복 기간 등 물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술이 비교적 중요한 분야입니다. 동사는 케미칼 회사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국내 유일하게 원재료 배합부터 최종 완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업으로 기술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점유율이 낮았지만 최근에는 국내 점유율을 70%까지 끌어올리며 역전시킨 모습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동사는 이 여드름 패치로 2015년에 처음 국내 시장에 진출하였고 3년 뒤 2018년에는 이 여드름 패치를 미국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아마존 뷰티 앤 퍼스널 케어 카테고리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동사 매출의 급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동사가 직접 이 여드름 패치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에 있는 히어로 코스메틱스사에 ODM 납품을 한 뒤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마이티 패치가 현재 미국 아마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고 동사 전체 매출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셔도 국내 매출 성장률에 비해 수출 매출 성장률이 급격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사업 분야인 마이크로니들입니다. 마이크로니들이란 1mm 이하의 미세 바늘을 이용한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주사기와 패치의 중간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무통증, 사용 편의성, 지속적인 약물 전달이 특징입니다. 동사의 제품은 여러 종류 중에서도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속에서 녹는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패치입니다. 올해 3분기 기준 매출은 21억 원이며
올해 전체 예상은 약 30억, 내년 목표 금액은 약 100억 원입니다. 동사가 20년 말 코스닥에 상장할 당시 마이크로니드를 개발하고 매출을 발생시키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매출이 잡힌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매출의 11% 차지하고 있는 정형외과용 고정제입니다. 동사는 1999년 세계 최초로 친환경 골절 치료용 고정제를 개발하였고 2004년에는 미국 FDA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전체 매출의 6%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 제품은 자동차용 접착제, 친환경 코팅 소재, 발수제, 방호 첨가제 등입니다. 동사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상저하고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아무래도 미국 아마존에 판매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4분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나 크리스마스 등의 영향이 있고 1분기에는 고객사가 남은 재고를 소진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OPM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 증가에 따른 포장 등의 외주 작업 단가 조정,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산업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여드름 케어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 정도이며 이 중에서 글로벌 여드름 패치 시장 규모는 약 18%인 1,800억 원 규모입니다. 다만 최근 로션이나 연고 등에서 패치 제품군으로의 전환 비율이 확대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글로벌 여드름 패치 시장 규모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출 규모가 작고 현재 최근 들어서는 비교적 필수 소비재의 성격을 띠는 트러블 케어 시장은 경기 변동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트러블 케어 시장과 달리 국내 트러블 케어 시장은 현재 성숙기로 앞으로 국내 매출 성장률은 높지 않습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 외 나머지 폴리우레탄 폼이나 정형외과용 고정제 등은 의료기기의 매출은 수요가 안정적이고 한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기는 병원이 주요 수요처인데 안전성과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기존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에 따라 진입 장벽이 높고 경기 민감도가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폴리우레탄 폼과 정형외과용 고정제의 최근 3년 매출입니다.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매출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우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처치앤드와이트사의 히어로사 인수로 유통 채널 확대 기대입니다. 올해 9월 글로벌 소비재 기업인 처치앤드와이트사는 동사의 최대 파트너사인 히어로사를 8,4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처치앤드와이트사는 시총 약 25조, 작년 매출은 약 7조 원 규모이며 옥시클린 등 전 세계에 80개 이상의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또한 2004년부터 매년 1개 이상의 브랜드를 인수하며 연평균 8% 이상의 매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히어로사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1,500억 원, 에비타는 60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8,400억 원은 비교적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4분기에 인수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치앤드와이트사는 히어로사 인수에 앞서 TNL의 생산시설 실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진출 지역 확대, 미국 내 잠재 침투 가능 시장 공략에 따른 공급 물량 확대 계획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동사 매출의 대부분이 미국 온라인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데 처치앤드와이트사의 유통망을 활용하면 미국 오프라인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급 물량 확대 계획과 맞물려 동사는 올해 들어 캐파를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 1공장에서 2교대로 24시간 가동하며 풀캐파를 넘어서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인수가 발표되기 전 올해 초중반에 안성 신공장에서 라인 하나를 증설하였으며
인수가 발표된 이후에는 올해 연말과 내년 초까지 라인 하나를 추가로 증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는 미국 시장 성장 잠재력입니다. 현재 미국 가정 내 여드름 관련 제품의 사용률은 23%이며 그 중에서 여드름 패치의 침투율은 4.4%에 불과합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더라도 앞으로 패치 제품군으로의 전환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5배 이상의 잠재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여드름 패치 시장에서 히어로사의 점유율은 63%인데 이내 2위 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5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지난 1년간 마이티 패치의 검색량과 여드름 패치를 뜻하는 핀플 패치의 검색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거의 같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미국 가정 내 여드름 관련 제품 사용률이 높아진다면 히어로사와 동사가 나란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동사 전체 매출의 45%가 미국향이고 앞으로 더 높아질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강달러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투자 리스크입니다. 우선 동사는 근본적으로 ODM 기업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CND사는 히어로사 인수에 앞서 TNL의 생산시설 실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급 물량 확대, 캐파 증설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CND사는 히어로사 인수 이후에도 임원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수되기 전 히어로 최소 판매 의무 계약 공시가 있었는데요. 올해 2,500만 달러, 내년 3,000만 달러, 내후년 3,5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작년 매출액이 300억 원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소 판매 의무만 따져보아도 연평균 약 15%의 매출 성장률이 담보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히어로사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모두 사용하면 동사 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동사의 ODM 기업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다음 분기가 납기인 수주 잔고를 매 분기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은 588억이며 내년 4분기가 납기인 수주 잔고는 현재 175억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사는 매년 매 분기 정기적 물량 외에도 비정기적 물량이 있는데 21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계산해 보았을 때 매출액이 수주 잔고 대비 최소 50%, 많게는 120%까지 높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올해 4분기 매출액이 현재 수주 잔고의 50% 정도 많은 규모라고 추산해 보았을 때 263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851억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예상 매출 원가율은 올해 1, 2, 3분기의 평균인 0.57을 적용하였고 그에 따른 매출 원가는 485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판관비는 매출 상저하고의 특징을 감안하여 올해 1분기 18억, 2분기 20억, 3분기 23억이면 올해 4분기는 약 25억 정도라고 가정하였고 그에 따른 판관비는 86억, 영업이익은 280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34억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내년 매출입니다. 우선 올해 예상 매출인 851억 원에 올해 마이크로니들 예상 판매분이 30억 원이고 내년 목표 금액이 10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마이크로니들 매출 예상 증가분인 70억 원을 합하였습니다. 또한 히어로향 23년 최소 판매 의무가 400억 원, 그리고 21년 매출액이 300억 원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소 판매 의무라는 점, 또 CND사 인수 효과로 유통망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히어로 매출 증가
부는 100억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예상 매출액은 1,021억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예상 매출 원가율은 매출 증가에 따른 외주 작업 단가 조정, 또 공장 증설로 인한 2교대 특근비 감소로 0.57에서 0.55로 소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판관비는 올해 예상인 86억 원에 비해 소폭 상승한 95억 원으로 예상하였고, 그에 따라 계산한 영업이익은 364억, 당기순이익은 301억 원입니다. 그렇게 계산한 예상 EPS는 올해 2,879원, 내년 3,703억 원입니다. 올해 목표 펀은 13배로 적용하였는데요. 대표 화장품 ODM 업체인 한국콜마가 29배, 코스맥스가 13배라는 점, 또 동사가 직접 밝힌 경쟁 기업인 원바이오젠이 퍼가 19배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13배는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계산한 목표 주가는 올해 36,938원, 내년 48,139원으로 각각 상승 여력은 9%와 42%입니다. 그에 따라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